ISO 19011 오딧 스킬. ISO 19011 경영시스템 심사 가이드는 모든 경영시스템 심사의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국제표준입니다. 이 표준에 대한 이해는 전문 심사원이 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 성공적인 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핵심 역량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원이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의 8가지 모듈은 심사 기획부터 부적합 관리에 이르기까지 심사의 전 과정을 관통하는 필수 지식과 기술입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의 심사원 툴박스를 이 8가지 핵심 도구로 채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도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심사 기획 및 계획 수립입니다. 모든 심사의 성패는 사실상 2단계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견고한 계획 없이는 성공적인 심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 모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신참 심사원일 때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는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욕만 너무 앞서서 현장에 답이 있다 속으로 외치면서 심사계획서는 대충 훑어보고 현장에 뛰어들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아마 예상하시는 그대로일 겁니다. 반나절을 엉뚱한 부서에서 헤매다가 정작 제일 중요한 생산 라인은 보지도 못하고 수감사 조직의 신뢰만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잠들기 전에 뼈저리게 느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아, 계획이 없으면 심사원은 탐정이 아니라 길 잃은 미아가 되는구나. 오늘 배울 이 심사 계획이 바로 여러분을 길 잃은 미아가 아닌 단서를 찾아내는 유능한 탐정으로 만들어줄 가장 강력한 첫 번째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심사 계획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심사라는 전투에 임하기 전 아군과 적군이 함께하는 합동 작전 브리핑 문서라고 부릅니다. 이 브리핑에는 5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왜 이 작전을 시작하는가? 바로 심사의 목적입니다. 이게 정기 훈련인지 아니면 긴급 투입인지에 따라 작전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둘째, 우리의 작전 구역은 어디인가? 이것이 심사의 범위입니다. 작전 구역을 명확히 합의하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 화력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번 작전 구역은 R&D 센터입니다 라고 합의했는데 심사원이 갑자기 구매팀 창고도 열어보시죠 하면 상대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우리는 어떤 교전 규칙을 따를 것인가? 심사의 기준입니다. ISO 표준이라는 법규만 따를 것인지 아니면 조직 내부 규정이라는 내규까지 볼 것인지 그 기준이 명확해야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누가 투입될 것인가? 바로 일정과 인원입니다. 2시간 만에 거대한 공장을 점령할 수 없듯 심사도 현실적인 자원 배분이 생명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단 2가지입니다. 첫째, 심사라는 배가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실무에서 정말 중요한 심사팀과 수감사 조직 간의 오해와 불신을 없애고 이해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심사계획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규칙으로 여기까지 공정하게 확인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투명한 신뢰의 약속인 셈이죠. 그래서 이걸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정의하면 심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과 자원의 배열을 문서화한 것이 됩니다. 즉, 우리의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동과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한 설계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획이 흔들리면 심사도 흔들린다. 계획 단계에서 아낀 1시간은 현장에서의 혼란스러운 반나절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실무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심사 계획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안전하게 지켜주는 가드레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물론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중대한 리스크를 발견하면 가드레일을 넘어 더 깊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조차 이 계획이라는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가려던 길에서 얼마나 벗어났고 남은 시간 안에 무엇을 더 해야 할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팀과 소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심사 계획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가장 첫 번째 도구이자 심사원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얼굴이며 서로 간의 존중을 담은 공식적인 약속입니다. 자, 이렇게 심사 계획이 왜 중요한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토록 중요한 작전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 세부 항목들을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 시간에 우리는 심사 계획이 탐정의 수사 계획이자 합동 작전 브리핑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계획이 없으면 심사원은 유능한 탐정이 아니라 길 잃은 미아가 된다는 것도요. 그럼 지금부터는 유능한 탐정이 되기 위해 그 수사 계획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5가지 핵심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심사 계획의 5대 기본기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기본기는 바로 목적입니다. 심사를 나가기 전에 스스로에게 그리고 팀에게 던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우리는 지금 왜 이 심사를 하는가? 이게 그냥 매년 돌아오는 정기 건강검진인가요? 아니면 특정 부위에 암이 의심되어 긴급하게 투입되는 정밀 조직 검사인가요? 목적에 따라 심사의 깊이, 강도, 그리고 우리가 봐야 할 모든 것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목적이 명확해야 심사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범위입니다. 목적이 심사의 심장이라면 범위는 우리가 들고 갈 보물지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어디를 볼 것인가? 이 지도가 흐릿하면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곳을 파다가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이번 심사 범위는 서울 본사 생산 1팀의 하남,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고 서로 합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는 우리 심사 범위가 아닌 줄 알았는데요. 같은 현장에서의 안타까운 논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본기는 기준입니다. 무엇을 잣대로 좋고 나쁨을 판단할 것인가? 이 기준, 즉 심사의 룰북 없이는 객관적인 판정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를 하는데 어떤 심판은 오프사이드 규정을 적용하고 어떤 심판은 적용하지 않는다면 경기가 엉망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ISO 9001 표준과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라고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룰북이 있어야 우리의 모든 판단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일정입니다. 언제 시작해서 얼마의 시간 동안 진행할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날짜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심사의 현실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약속이죠. 하루 만에 거대한 조직의 1년치 활동을 다 보겠다는 건 심사가 아니라 수박 겉핥기나 다름없습니다. 마지막 5번째 기본기는 인원입니다. 누가 이 심사에 참여하는가? 단순히 이름만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작전에 투입될 최고의 팀을 구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전문 심사원이 화학 공정을 심사할 수는 없겠죠. 각자의 역할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최적의 팀을 꾸리고 그 역할을 명확히 부여해야 합니다. 심사 리더는 누구고 기술 전문가는 누구인지 사전에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5가지 기본기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목적, 범위, 기준, 일정, 그리고 인원. 어떠신가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내용이라 이런 것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야 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슬라이드 하단의 문구를 보시죠. 계획에서 빠진 한 줄이 현장에선 1시간을 잃게 만든다. 제가 신참 시절에 놓쳤던 것들이 바로 이런 사소해 보이는 한 줄들이었습니다. 이 한 줄 한 줄이 모여 여러분의 전문성을 증명하고 심사의 신뢰를 지키며 결국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방금 전 우리는 심사 계획의 5대 기본기에 대해 배웠습니다. 목적, 범위, 기준, 일정, 인원, 이 5가지죠. 하지만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부터 2명의 심사원이 세운 계획을 비교하면서 이 기본기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명은 어딘가 서투른 심사원, 다른 한 명은 노련한 전문가입니다. 먼저 서투른 심사원의 계획부터 볼까요? 목적이 정기 심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계획서를 받는 조직의 담당자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서 뭘 준비해야 하지?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나? 막막할 겁니다. 심사의 방향 자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범위는 전 부서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일정은 1일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결국 모든 부서를 겉핥기식으로 지나가거나 특정 부서는 아예 들여다보지도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기준이 없음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룰북 없이 경기를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심사원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에 따라 이건 문제인 것 같네요라고 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심사가 아니라 그냥 개인의 감상평일 뿐입니다. 인원은 김 심사원 1명입니다. 이분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까요? 만약 복잡한 기술 공정이 포함된 심사라면 이 계획은 시작부터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 계획은 총체적으로 부실합니다. 반면에 전문가의 계획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적이 아주 명확합니다. 품질 관리 프로세스의 실행을 점검하고 개선 기회를 찾겠다.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수감사 조직은 이번에는 우리 품질 프로세스의 실제 작동 기록을 준비하고 개선점에 대해 함께 논의할 준비를 해야겠구나라고 정확히 인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범위 역시 제조 1팀과 품질 보증팀으로 명확하게 한정했습니다. 전 부서를 수박 겉핥기 하는 대신 품질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 부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보입니다. 기준에는 ISO 9001 표준과 내부 절차서 번호까지 명시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룰북의 근거에서만 판단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공표하는 겁니다. 이러면 현장에서 불필요한 논쟁이 사라지고 심사의 객관성과 신뢰도가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일정과 인원을 보세요. 이틀 동안 부서별 시간을 배분하고 리더 심사원과 기술 전문가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었습니다. 이건 심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전문성의 증거입니다. 두 계획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왼쪽의 계획은 심사 내내 혼란과 불신, 시간 낭비를 불러올 겁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계획은 명확한 소통과 상호 존중 속에서 조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호한 계획은 모호한 결과를 부른다. 여러분이 심사 현장에서 모호한 증거와 마주쳤다면 어쩌면 그 시작은 여러분이 세운 모호한 계획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훌륭한 심사원은 바로 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모든 모호함을 제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개의 계획서를 봤습니다. 하나는 혼란을 부르는 계획서였고 다른 하나는 신뢰를 부르는 계획서였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내 계획이 항상 신뢰를 부르는 좋은 계획이 되도록 만들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여러분이 작성한 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스스로 검증하는 최종 품질 검사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획을 다 썼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6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명확하게 네라고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계획이 완성되는 겁니다. 체크리스트의 질문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아마 첫 5가지는 눈에 익으실 겁니다. 우리가 바로 전에 배웠던 5대 기본기를 이번에는 점검하는 심사원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첫째, 왜 이 심사를 하는가? 내가 쓴 목적이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설명됩니까? 옆 동료가 읽어도 오해의 소지가 없나요? 둘째, 어디까지 심사할 것인가? 혹시 범위에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을 쓰진 않았나요? 심사하지 않을 부분은 확실하게 제외해서 오해의 싹을 잘라냈나요? 셋째,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 적용할 표준의 버전, 예를 들어 2015년 판까지 정확하게 명시했나요? 누락된 사내 규정이나 법규는 없나요? 넷째, 일정은 현실적인가? 부서 간 이동시간이나 식사시간, 예상치 못한 지연 가능성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계획인가요? 다섯째, 심사 인원은 적절한가? 이번 심사 범위에 딱 맞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팀에 포함되어 있나요? 심사원의 역할 분담은 명확하게 되어 있나요? 여기까지가 계획의 내용 자체를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마지막 6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수많은 심사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심사팀과 조직 간의 합의는 되었는가?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의사가 환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수술 계획을 혼자 다 세우고 수술 당일 아침에 자, 이제 수술 들어갑니다라고 통보한다면 그 환자의 기분이 어떨까요? 황당하고 불쾌하겠죠. 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다 한들 이를 심사받는 조직과 사전에 공유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건 그냥 우리 팀만의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이메일로 계획서를 미리 보내주고 질문을 받거나 간단하게라도 계획회의를 통해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소통의 과정이 있을 때 비로소 계획은 우리만의 문서가 아니라 모두의 약속이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현장에서의 저항과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심사계획서는 공유되지 않은 계획서는 계획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계획의 완성은 작성이 아니라 점검에서 결정된다. 문서를 다 채웠다고 해서 일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 6가지 질문의 필터를 거쳐 모든 모호함이 제거되고 상호 합의라는 윤활유까지 칠해졌을 때 비로소 그 계획은 현장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작동하는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여러분의 습관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방금 전 계획의 완성을 위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6가지 날카로운 질문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질문들에 네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계획서는 과연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실제 심사계획서를 작성한다고 생각하고 각 항목별 모범 예시를 함께 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전문가의 노하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입니다. 정기심사처럼 영혼 없는 표현 대신 공정관리 프로세스의 실행을 확인하고 개선 기회를 식별한다처럼 구체적인 액션과 기대를 담아주십시오. 여러분이 의사라면 환자에게 정기검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혈압 수치를 확인하고 생활습관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신뢰를 주겠죠. 목적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두 번째, 범위입니다. 전 부서처럼 막연한 표현은 현장에서 혼란만 야기합니다. 생산 1팀, 검사 1팀처럼 부서명을 명확히 하고 괄호 안에 서울 본사와 같이 물리적인 위치까지 적어주는 것이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름의 팀이라도 공장마다 전혀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명확한 범위 설정은 심사 영역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원천 차단합니다. 세 번째 기본기는 바로 기준입니다. 심사라는 경기의 규칙을 담은 룰북을 모두에게 공개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룰북이 명확해야 우리의 모든 판단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게 됩니다. 예시를 보시죠. 먼저 ISO 9001-2015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ISO 9001은 품질 경영 시스템 표준의 고유한 이름이고 뒤에 붙는 숫자인 2015는 2015년에 가장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는 버전 정보입니다. 표준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2015년판 룰북을 기준으로 심사하겠다고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죠. 다음으로 QP04라고 적힌 내부 절차서가 보입니다. 이것은 국제표준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스스로 정한 내부 규칙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조직이 스스로 만든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도 중요한 심사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규까지 포함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심사 중에 잣대로 사용할 모든 규칙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일정입니다. 2025년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라고 날짜만 쓰는 것에서 더 나아가 부서별 0.5일처럼 시간 배분 계획까지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여러분의 시간을 존중하며 현실적인 계획 안에서 효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입니다. 약간의 여유 시간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마지막으로 인원입니다. 이름만 덩그러니 쓰는 것이 아니라 홍길동 리더, 김감사 기술 전문가와 같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수감사 조직에게 누가 최종 책임자인지 기술적인 질문은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사전 설계인 셈이죠.
지금까지 5가지 항목의 작성 예시를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디테일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바로 모호함을 없애고 구체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계획서는 현장에서 읽는 문서가 아니라 작동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계획서가 심사 첫날 회의에서 한번 읽히고 서류철에 꽂혀 잠자는 문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사 내내 심사원들의 손에 들려 길을 안내하고 시간을 관리하며 질문의 방향을 잡아주는 살아있는 나침반, 즉 작동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이 디테일들이 바로 여러분의 계획서를 강력한 도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좋은 심사 계획이 무엇인지, 5대 기본기는 무엇이며 어떻게 쓰고 점검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하는 것과 직접 해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슬라이드 하단의 문구처럼 계획은 책상에서 쓰지만 실력은 현장에서 드러납니다. 지금부터 이 강의실을 여러분의 실력을 연마하는 안전한 현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서를 작성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이번 워크숍의 목표는 계획서를 보고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구분해내는 심사원의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즉, 계획을 개선하는 방법을 체득하는 시간입니다. 워크숍은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A. 자기 점검입니다. 혹시 이전에 직접 작성해 보셨거나 현장에서 사용했던 심사 계획서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작성했던 계획서를 꺼내 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아쉬움이 남는 계획서일수록 더 좋은 학습 도구가 됩니다. 방금 전 우리가 함께 본 체크리스트와 좋은 계획 예시를 돋보기 삼아 여러분의 계획서를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딱 3가지만 찾아보세요. 지금 다시 보니 이 부분은 이렇게 개선하면 훨씬 좋았겠다 싶은 지점 3가지를 메모해보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의 경험을 미래의 실력으로 바꾸는 아주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겁니다. 만약 나는 아직 계획서를 써본 경험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B. 팀 실습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의 고객이 되어 각 팀에게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를 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신규 앱을 출시한 IT 스타트업의 최초 인증 심사를 맡은 심사팀입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고객 데이터 보호입니다와 같이 간단한 상황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팀의 미션은 이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완벽한 문서가 아닌 심사 계획의 5대 핵심 요소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목적, 범위, 기준, 일정, 인원. 딱 이 5가지 뼈대만 우리가 배운 대로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만들어 보는 거죠. 정해진 시간이 지난 후에 각 팀이 만든 계획의 뼈대를 간단히 발표하고 서로 피드백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정답을 맞히는 시험이 아니니 부담 없이 동료들과 함께 최고의 계획을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점검을 하시든 팀 실습을 하시든 목표는 동일합니다. 이론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면서 좋은 계획을 보는 눈과 핵심을 짚어내는 역량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딱 20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점검을 하실 분들은 조용히 시작해 주시고 팀 실습을 하실 분들은 서너 명씩 자유롭게 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곧 가상 시나리오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 심사 현장에서는 심사 계획을 결코 혼자서 만들지 않습니다. 심사팀이 함께 모여 토론하고 각자의 전문성을 더해 하나의 완성된 계획을 만들어내죠. 제가 지금까지 우리라는 표현을 쓰며 마치 실제 팀처럼 설명해드린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영상 강의의 특성상 함께 모여 토론하는 대신 각자가 심사팀의 핵심 멤버가 되었다고 상상하며 아주 중요한 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놀라지 마시고 이런 목적이 있었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각자가 잠시 그 심사원이 되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심사팀의 핵심 멤버가 되었다고 상상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화면에 가상의 심사 시나리오를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미션은 이 사건 파일을 읽고 우리가 배운 대로 심사 계획의 5대 핵심 요소를 직접 작성해 보는 겁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잠시 영상을 멈추고 5분에서 10분이라도 직접 고민하며 핵심 내용을 메모해 보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지식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니까요. 메모를 마치셨거나 혹은 전문가의 예시가 궁금하시다면 다시 영상을 재생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어서 제가 작성한 모범 답안을 보여드리면서 왜 그렇게 작성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그럼 모범 답안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번 심사는 이물 클레임이라는 명확한 이슈가 있고 범위도 두 팀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을 파악하려면 문서 검토는 물론 현장 관찰과 다수의 직원 인터뷰가 필요하겠죠. 이 정도 범위라면 최소 1.5일에서 2일 정도가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번 답안에서는 총 1.5일로 설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심사 범위를 보시고 며칠 정도가 필요하겠다라고 직접 계산해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인원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심사를 총괄할 팀장, 즉 리더 심사원이 반드시 한 명 필요하겠죠. 보통 이 역할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선임 심사원이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심사의 핵심은 식품 이물입니다. 따라서 이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식품안전 기술 전문가가 최소 한 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심층적인 심사가 가능합니다. 만일 이 회사의 공장 규모가 매우 크거나 관련된 부서가 더 많았다면 여기에 심사원을 추가로 더 배정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에서는 리더 심사원 1명, 기술 전문가 1명으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 답안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실수하기 쉬운지 전문가의 관점에서 몇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위입니다. 혹시 개발팀과 서버 운영팀만 범위로 잡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정보보안 심사에서 기술 부서만 떠올리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정보보안은 기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원의 채용, 교육, 퇴사 절차를 관리하는 인사팀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정보보안의 접점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넓게 잡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정입니다. 왜 3일이나 필요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초 인증을 위한 예비심사는 특정 이슈만 보는 특별심사와는 다릅니다. 조직의 정보보안 시스템 전체를 훑어봐야 하는 종합 건강검진과 같기 때문에 시간이 비교적 넉넉하게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준에서 ISO 27001의 최신판인 2022년 판을 적용하는 디테일까지 챙겨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전문가의 시각을 갖추기 시작한 겁니다. 마지막 시나리오 답안입니다. 이번 사례는 특별심사라는 점이 핵심이었죠. 여기서 자주 하는 실수를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정기 환경 점검처럼 일반적인 내용을 쓰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화학물질 누출 사고라는 핵심 키워드를 반드시 넣어서 이 심사가 왜 시작되었는지 그 배경과 이유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도 한번 볼까요? 이번 사고의 성격을 보면 환경 오염과 작업자 안전 문제가 모두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 표준인 ISO 14001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 표준인 ISO 45001을 함께 기준으로 삼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화학물질관리법 같은 법규 준수 여부는 이런 사고 발생 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필수 확인 사항입니다. 일정이 1일로 비교적 짧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심사는 조직 전체를 넓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 원인이라는 매우 좁고 깊은 범위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심사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 시나리오를 통한 실습까지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심사계획이라는 첫 번째 산을 성공적으로 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함께 넘어온 이 산의 정상에서 어떤 멋진 풍경들을 보았는지 이 한 장의 슬라이드로 최종 정리하며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1강에서 우리는 총 5가지의 핵심 포인트를 학습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심사 계획이 왜 중요한지, 왜 이것이 심사의 나침반이자 성공적인 심사를 위한 작전 계획서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둘째, 그 나침반을 구성하는 5가지 핵심 부품, 즉
목적, 범위, 기준, 일정, 인원이라는 5대 기본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배웠습니다. 셋째, 이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좋은 계획과 나쁜 계획의 실제 사례를 비교해 보았죠. 무엇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계획이고 무엇이 그저 서류상의 계획에 불과한지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넷째, 우리 스스로 좋은 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작성이 끝난 뒤 반드시 거쳐야 할 자기 점검 체크리스트라는 든든한 안전장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가상 시나리오 실습을 통해 직접 계획의 뼈대를 세워보면서 책상 위의 지식을 현장의 실전 감각으로 바꾸는 소중한 훈련까지 마쳤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한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기본기를 갖춘 심사 계획이 현장의 품질을 바꿉니다. 부실한 계획은 부실한 심사로, 그리고 훌륭한 계획은 훌륭한 심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온전히 소화한 이 기본기가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심사를 더 가치 있고 더 전문적으로 만들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것으로 제1강 심사 기획 및 계획 수립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훌륭한 지도와 나침반을 손에 넣었습니다. 다음 2강에서는 이 지도를 들고 현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훈련하겠습니다.